장동혁 일단 영수회담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받겠죠. 아, 봤습니까? 왜냐면은 장동혁이요. 계속 이런 얘기하고 다녔대요. 나의 꿈은 대통령이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본인 스케줄은 내가 지역구에서 한 3선 정도 하고 2035년에 나는 대통령에 출마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날짜까지 이렇게 지정할 만큼 본인이 구체적으로 2035년에 대한 플랜이 있었나요? 3선까지 3선까지 하면 3선하고 지금 이제 1.5선이고 네. 2선으로 보면 네. 4선까지 하는 셈이네요. 3, 4선 하고 나서 난 이제 대통령이 출마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대요? 수시로 했대요. 뭐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동훈이 먼저 하고 그 뒤에 자기가 하거나 뭐 이런 계획으로 어쨌든 한동훈과 손도 잡고 했던 것이다. 그거 뭐 이분이 예. 권력 추종자라서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본인은 대통령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과 마주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거 같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주는데 왜 안 가요? 근데 같이. 우상호 수석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제 의중을 전달했는데 뭐 의미 없는 만남은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딱 튕겼어요. 한번 튕겼죠. 그런데도 만날 것이다. 아니 튕겨도 또 요청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저기 생각해 보겠다는데요 좀 미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그럼 그만두라 그래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해서 저기 뭐 조금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영수회담 얻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 한 번 중에 형식적으로 한 건데 아니 그렇게 오버하시면 안 되죠. 빨리 날짜 잡아줘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럼요. 권력력이 대단해요. 자, 권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네. 영수회담은 지금은 튕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할 보는 수밖에 거고. 없죠. 근데 지난주 그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성과 없는 영수회담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잘못 읽었네요. 그렇죠. 성과를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걸 이제 기억하기로는 의미 없는 뭐 이런 영수회담 하지 않는다. 이제 근데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는 거기 가서 또 딱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한 15분 정도 A4 용지 딱 읽으면은 본인은 극성 당원들, 극단적인 주장하는 당원들, 유튜버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자, 와, 어떤 얘기 할 것 같습니까? 그걸로 좀 더 야당 지금 탄압하지 마십시오. 첫 뭐 번째. 이러겠죠. 윤석열 빨리 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럴까요, 과연? 좀 미적대잖아요. 예. 면회 갈 거다라고 접견 갈 거다라고 했는데 좀 상황 좀 보고 갈게요. 이러잖아요. 바로 안 가고. 그럼 윤석열, 김건희를 활용하고 당 대표는 먹고, 네. 그리고 그 좀 의리는 미적될 것 같아요. 내팽개치진 않지만 어쨌든 가야죠. 약간 거리를 뭐 이렇게. 두면서 상황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할 것이다 상황 이렇게. 보면서 가야죠. 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뭐 이렇게 할. 그 말씀 들어보면 전한길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뭐 이런 것도 어렵겠네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저런 아니 기시를 그러니까 지금 당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건 해야 된다고 대구시장 출마까지 시켜야 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건 김광진 전 의원이 본인 SNS 쓴 거고 예. 이거 우파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예.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나는 뭐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나 그냥 안 할래요. 쉽게 생각하지 마요. 그랬더니 장동혁 당대표가 눈물이 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감동하고 끼리끼리 막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 같은 거는 아니고 강사 출신이니까 당원교육위원장 뭐 이런 거 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자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의사 타진 정도는 하고 본인은 그냥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정돈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렇죠. 그럼 출당 조치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출당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분들 도와주는 분들 배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출당 조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실제로 그까지 가면 분란이 굉장히 클 건데도. 제 1타켓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윤리위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최소한 뭐 당원권 정지 한 6개월, 뭐 제명,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심한 그렇게 케이스로. 생길 수 있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분들 현역 의원들이니까 그냥 말로만 기싸움하면서 자기의 선명성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한동훈계를 말려 죽인다? 아니면 약 올린다? 고사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이미 한동훈 대표 측의 모 의원은 장동혁에게 붙었다. 막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누군지 이름 밝힙시다 그냥. 안 됩니다. 아니, 뭐 가나다로는 바뀔 수 없나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실제로 간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갔다고 지금. 그 말은 장동혁 갔다. 캠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뭐 그렇게 그래요. 캠프 선거 과정 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초선입니까? 좋아요. 재선, 다선 뭐 어떤 게 돼요? 재선입니다. 재선 의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도 분화방처럼 아예 그냥 장동혁 대표 됐으니까 따라가 버렸다.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당 내부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권력 이기는 사람 쪽에 줄 서자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흠이 안 되는 모양이죠. 대부분 다 국힘은 그러고 있어가지고 대다수가 그렇다. 그렇잖아요. 자기 공천받고 권력 유지시켜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봉합 분위기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봉합? 예.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조영태 후보에 대해서도 뭐 출당 근데 요구를 하지 싸움은 않고 계속 할 것 같아요. 싸움은 하지만 이 싸움이 전체가 다 이렇게 파괴되는 수준의 싸움은 전면전은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발언해 왔던 것을 지키는 수준에서 깨지지는 않고 갈등은 계속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형국이 되지 그리고 않겠나 싶어요. 한동훈계 의원들도 뭐 굳이 뭐 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괜히 쫓겨나는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뭐 탈당을 해서 다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말싸움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당은 전면전의 양상은 벌어지지 않지만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아예 못 받겠구나. 당원들도 뭔가 새로운 그림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되겠네요. 갈등은 이런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네. 메시지와 행동에 있어서 당대표다운 그러한 결정과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싸움은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로 당대표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요. 헬스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공식적으로 어나운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부산 쪽 의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부산 시민들 대다수는 헬스부가 부산에 오는 거를 지금 바라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데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반대한대요. 네. 그럼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요? 네. 이거는 거의 전멸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산 쪽 의원들이 장동혁 당신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그런 다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넓고 크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이 야당 당대표로서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말을 가볍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장동혁 정치인에 대한 네. 좀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변절. 변절이다. 변절 장동혁. 그런 별명이 예. 있는 거죠. 변절 장동혁. 예.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한번 끼워 넣고요. 일단 정치 역량은 어떻습니까? 당 대표급으로 예. 잠재력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난 실력과 드러나지 않는 실력이 잠재력이지 않습니까? 봤을 때 깜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까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확실하죠. 잔기술 갖고 이번에 당대표가 된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래도 당대표 했던 분들은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쇄신을 하고 당을 국민정당, 대중정당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당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공천 문제는 어떻게 권력자로부터 국민들에게 되돌려줄지 그 제도와 시스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그걸 공약 내세우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직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윤어게인, 전환길 선생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됐잖아요. 야당 당대표가 이걸로 지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어려운데 득표력을 더 높일 수가 있나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 네. 그 뒤에 김기현, 네. 뭐 이렇게 가죠. 한동훈, 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또 후보군도 나경원, 안철수 뭐 쭉 있었습니다. 뭐 권영세, 원성동 이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제가 있었고. 근데 그분들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순간적으로 자동 비교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젊은 당대표, 그리고 이제 영선 국회의원이었는데 요 두 사람을 비교하더라도 지금 현재 장동현 정치력이 도저히 안 된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특정한 유튜브라든지 특정한 당원 세력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 이준석을 뽑아야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 철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당원들이 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 정치적인 역량은 본인이 그걸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4, 5등 정도 했다가
그냥 보름 한 달 만에 쫙 1등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여론조사로. 그 역량은 본인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해본 역량이 거기에 발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장동혁은 그게 아니잖아요. 1.5선이잖아요. 어떤 정치적 역량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뭐 선수로는 이준석 그 이제 전 대표보다 이제 훨씬 더 많지만 네. 그러나 이제 역량으로 역량.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자연산 목포 미네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굴의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서피스몰 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피스몰.